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박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임대차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대차 기간을 보통 2년으로 하는데요. 그 2년 만기 되기 전에 정확히 한 2달 전에 임차인은 더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이라 그래서 2개월 전에 나 더 살겠소라고 하면 2년간 더 연장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살다가 아, 중간에 나 나가겠소라고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죠. 자, 우리 조문을 보게 되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문을 보면요. 우리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계약의 갱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묵시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쌍방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종목을 변경하겠다 뭐 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요. 또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즉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자, 여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자, 이렇게 6조의 1항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자, 중간에 임차인이 나 나가겠소라고 하면 2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즉 그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한다 이 얘기죠. 자,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있습니다.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에게 자, 만기 2년이 됐는데 만기 전에 정확히 만기 2개월 전에 임차인이 나 더 살겠소라고 하면 2년간 더 살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임차인이 자, 여기 보시면 임차인이 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예컨대 뭐 임차인이 월세가 있는데 계속 연체를 했다거나 뭐 이런 사유가 있으면 거절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절하지 못한다. 즉 임차인은 2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계약갱신에서 2년을 더 살게 될 경우 자, 임대차 해지에 관하여는 또 6조 1을 준용한다. 쭉 여기 묵시적 갱신에 대한 계약 해지에 준용한다래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서 2년을 더 연장해서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또 중간에 나 나가겠소라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똑같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즉 그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줘야 한다. 또 임차인도 그때까지 월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저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했다가 다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이 종료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좀 이제 다툼이 있어서 나온 판례인데요. 이 한번 사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2019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9일 2년을 계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임차인이 A라고 하고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즉 21년 3월 9일 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 1월 5일날 계약갱신 요구 통지를 해서 임대인에게 도달이 됐어요. 만기 2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21년 3월 9일 2달 전이면 자 1월 9일이 되겠죠. 1월 9일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도달이 됐어요. 1월 5일 날 계약갱신 요구 통지가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2년간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요 계약 기간 만료 3월 9일부터 다시 2년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차인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나 다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나 나가겠소 라고 또 통보를 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21년 1월 29일 날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했습니다. 법 조문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계약 해지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임차인은 1월 29일 날 계약 해지 통지에서 도달이 됐으니까 해지의 효력은 요 3개월이 지난 21년 4월 29일이다. 그래서 난 4월 29일까지만 월세를 주고 퇴거할 테니 보증금을 줘라 라고 했던 것이고, 자, 임대인은 자, 계약 만료 시점이 그때가 아니고 네가 계약 갱신 요구를 했으니까 계약은 다시 2년이 연장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연장된 시점이 21년 3월 9일 요때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정확히 21년 3월 9일부터 3개월 후인 21년 6월 9일 날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월세를 나는 받을 수 있고 그때 나는 보증금을 정산해서 주겠다라고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요. 1심 판결은 자, 임대인의 주장대로 계약 기간 만료된 시점부터 다시 3개월이 지난 21년 6월 9일에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자, 그게 아니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 통지가 도달한 21년 1월 29일부터 3개월이 지난 21년 4월 29일 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차 기간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판례 내용을 좀 보면요. 자, 판례를 보면요. 자, 임대차 계약 해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1월 29일 날 피고에게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 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1년 4월 29일 날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 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단을 하였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